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9월환 전 동아일보 주필인데 9월환 전 주필의 글이 단체톡에 떠들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연결돼서 제가 생각하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일단 읽어드리고 이태원 참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토론해 봅니다. 제목이요, 임진왜란 6.25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430년 전 임진왜란은 조총대 창이었다. 조선 군대는 왜군의 조총 앞에서 전멸했다. 72년 전 6.25는 탱크대 소총이었다. 북한 인민군 탱크 앞에 국군의 소총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불법 남침한 인민군은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밀고 내려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6.25로부터 72년이 지난 2022년 오늘 현재 북한군은 서울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핵폭탄을 가졌다. 우리 한국군은 대포를 가졌다. 핵과 대포의 대결에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국민은 묻는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뭐요? 그런데 답이 복잡하다. 미국의 해구산, 삼축체제,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사드, 현무 미사일, 마치 전자상처럼 화려하다. 잔치상처럼 화려하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정답은 없다. 핵 한 방이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데 이 많은 것을 언제 챙겨서 먹나? 막나? 망건 쓰다가 잔치집 끝나는 격이다. 딱 한 글자면 될 확실한 정답을 우리 한국인은 쓰질 못하고 있다. 즉 핵이란 답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나 정당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전부 상바보들이다. 정답을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맨날 남의 다리 긁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변죽만 울리다가 끝난다. 핵무기는 현재 최상의 무기다. 2천만 명이 희생된 2차 대전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미국 원자폭탄 2개로 끝났다. 북한의 핵무기는 농구공만한 소형 1개로도 히로시마 핵폭탄의 3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인천이나 분당 정도는 작은 것 하나로도 폐허가 된다는 얘기다. 히로시마에서는 10만 명이 죽었다. 이미 77년 전에 그랬으니 그동안 발전된 핵의 위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철없는 어린애도 분수가 있지.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우길기가 어쩌고 친일이 어쩌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임진왜란 때보다 더 한심할 지경이다. 한미일 3국 합동 대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해구산도 그렇다. 북한의 발사 단추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그러나 해구산 속에 들어있는 핵은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다. 북한의 전략 핵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때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의 핵단추를 누르려고 할까? 트럼프나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공언했는데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자기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고도 태연한 멍청한 사람들 훗날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까? 임진왜란, 6.25 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대로 당했다. 2022년 한국인들은 지금도 우왕좌왕 우물쭈rum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이태원의 참사 사고가 나기 전에 쓴 글이라고 추정됩니다만은 제가 왜 이 글을 거기 연결시키라고 하느냐면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걔네들은 무조건 적화 통일밖에 지상 과제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해와서 70몇 년간 핵무기 개발하고 인민 굶어 죽는데도 보릿고개를 몇 번 고난의 행군을 넘으면서도 군비 증강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왔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남한하고는 이제 경쟁이 안 돼요. 경제력의 경쟁, 과학기술 경쟁, 뭐 문화력의 경쟁, 무슨 무기의 군사력의 경쟁, 아무것도 상대가 돼. 스포츠 뭐 상대할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핵 하나예요. 그래서 핵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게 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탱크구, 전투기구 뭐 이런 거는 다 돈이 많아야 그걸 개발도 하고 사들여 오잖아요. 전투기도 F-35A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걔네들은 사올 수가 없어요. 팔지도 않겠지만 돈이 없어서 사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사올 수 있거든요. 그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쟤네들은 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핵을 개발하고 목숨 걸고 핵을 개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 그래서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고 그랬어요. 다행히 막았지만 카터도 그랬고요. 또 그런 대통령 안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 안 하라는 법이 있어요.
철수하면 철수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미국은 세계 통치를 하지만 자기네들 국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지금 바이든이 시들시들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우리 우파와 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부정선거와 싸워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칭찬을 하고 그러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는 무슨 일이든지 벌릴 사람이거든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 강수를 두면은 그럼 우린 바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자들은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을 못 칠 것이란 선제 공격 못 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치면 핵 버튼을 누르면 그냥 같이 너 죽고 나 죽자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슬슬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무슨 테스트를 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얘들이 할까? 쓱 테스트하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게 불이 나면 어떻게 애들을 항동할까? 쓱 한번 테스트. 이태원 같은 데서 젊은 애들이 뭐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쓱 테스트.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100% 단정은 못하고 뭐 증거도 없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얼마 전에 이봉규 TV에서도 최수용 전 국정원에서 20여 년간 공작관으로 활동하신 분이 증언을 했는데 제2의 세월호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북한이 간첩들이 제2의 세월호라든가 제2의 하여튼 이 사고를 위장한 그런 거를 슬쩍 일으켜서 대혼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끔. 그런데 뒤에서 그걸 조정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해 5도 도발도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서해 도발을 해서 먹었어요. 무인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먹어놓고서는 먹었는데 그걸 뭐 우리는 난리 치겠죠. 일단 먹어놓고서는. 그럼 저쪽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이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안 내놓으면 니네 부셔버린다? 부시기만 해라. 나 핵포탄 누르고 너하고 나 우리 다 죽자. 이러면 미국이 그 북한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린다니까. 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비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국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냥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괜찮다. 물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나 주한미군이 확실하게 100년, 200년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핵이다. 우리가 독자 핵무장 하기가 어렵죠. 국제사회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한미동맹 균열이 갈 수도 있고 미국이 허락해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끌어내는 게 그게 외교고 그게 국가에서 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옛날에 그 시절에 핵을 가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시대도 많이 변했고 외교력을 자 그러면 우리 핵무장 못하게 하면 니네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 니네 전술핵도 안 갖다 놓으면서 우리 저 핵인질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발발 떨면서 살아가야 되냐? 언제까지 니네한테 의존만 해야 되냐? 안 된다. 우리 전술핵을 니네가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우리 핵무장 하겠다. 자체 핵무장. 이렇게 압박도 하면서 또 로비를 통한 회유도 해야죠. 미국 조야를. 미국의 힘이 너무 지금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 나토도 니네가 보호해야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약에 푸틴이 저 핵을 쓰면 니네가 그걸 보호해야지. 시진핑이가 독재 체제로 들어갔는데 대만을 침공하면 니네 어떡할 거냐.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전쟁 나면 니네 감당이 안 되지 않냐. 그럴 때 우리가 북한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감히 못 쳐들어온다. 그럼 북한을 억지력이 되는 거 아니냐. 시진핑이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넘보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감히 우리를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그러면 여기는 안심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천 명 정도 있는데 유사시에 한 10,000명 정도 무슨 우크라이나 빼든 어디 대만에 빼든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 한 절반만 남겨놓고. 근데 핵이 없을 때 여기서 절반이 나가면 우리가 김정은이 또라이가 불안할 수 있지 않냐. 당신네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 논리를 잘 전개하고 발전시켜서 미국의 의회를 설득을 하고 로비를 하고 그런 걸 로비를 해야 돼요. 대북 무슨 뭐 종전선언 로비하고 뭐 평화 프로세스 로비하고 이런 로비하는데 막대한 돈을 썼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미국에. 근데 반대로 우리 핵무장을 위해서 그런 논리
로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로비가 통하는 나라예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총기 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대한 자금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그 논리에 총기 사고가 나도 그 논리 때문에 총기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가 그 총기 논리보다 더 세죠. 총기 논리라는 게 그거거든요. 정당 방위 차원 무슨 동물로부터 방위해고 무슨 도둑놈 같은데 나의 자기 방어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로 총기협회가 집요하게 로비를 해요. 그러면 의원들은 로비 자금 받았겠다. 그 논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냥 총기 규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논리로 그것보다 더 훨씬 쉬운 논리 아닙니까?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다 주려면 대한민국의 핵은 미국과 같은 편이다. 서방 국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이다. 미국에 짐 덜어주고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북한 핵을 그럼 꼼짝없이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는 북한이 어떻게 핵을 써요? 못 쓰지. 죽으려고 핵을 써?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이렇게 동북아가 위험하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하면은 이런 위험한 북한의 장난. 지금 이태원 사고가 북한의 장난이었는지 안 장난이었는지 그건 제가 모릅니다만 그런 장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테스트가. 그럴 때 우리가 핵이 있으면 그런 장난을 못 친다는 것도 연결돼 있다. 북한이 까불지 못하게 묶어놓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 공포에 우리가 언제까지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이 칼럼이 상당한 의미를 줘서 이 이태원 참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고는 수습하고 재발 방지해야 되고 원인 규명해야 됩니다. 어떤 세력이 거기 침투했는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마약쟁이들이 거기서 이상한 장난을 쳤는지 왜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마약에 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상한 모습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타크로스 입은 복장이 무슨 사탕을 줬는데 그거 먹고 이상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보가 있으니까 그건 누가 그런 장난을 쳤는지 단순 장난삼아 마약 먹은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세력이 있는지 왜 세월호 재단 에서 왜 이태원 추모 사이트를 열었는지 그런 게 이메일로 들어가 보니까 세월호 재단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왜 그런지 그리고 연변적 사이트에서 왜 사고가 난 그 다음날 새벽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지금 윤석열 탄핵 타이밍이라고 이런 총동원령이 내렸는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거제도에는 왜 인공기가 그 다음날 걸렸는지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거에 우리가 바들바들 떨고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떨 필요가 없거든요. 빡 북한 잡아내고 문재인도 바들바들 떨면서 약점 잡히니까 그런 건데 떨자 우리가 그런 문재인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적죄로. 이게 우리가 만병통치약이 무슨 핵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로 우리 핵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야 그거까지 그러면 쉽지. 근데 어려움이 있는 걸 돌파하는 게 국민의 힘이고 지도자의 힘이고 정부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모으고 미국을 잘 설득하고 유엔을 잘 설득해서 이 공포 분위기를 좀 없앱시다. 어떻게 이게 번영한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